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2023년도가 이제 곧 있으면 오잖아요. 2023년도에 점성학적으로 어떠한 별의 위치, 행성의 위치가 좀 어떠한지 알아보면서 전반적인 기운이나 또 이제 그러한 행성의 위치가 개인한테 어떻게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카페 어스트롤로지닷컴이라는 곳에서 지금 보면 2023년도 플래니터리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2023년도에 있는 그런 행성들의 전체적인 어떤 이벤트들을 이렇게 쫙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참 감사하죠. 원래 이런 것들은 개인이 일일이 다 체킹하고 또 데이터화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발달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내년도에 행성들의 일단 모습을 좀 보고 그 모습이 개인한테 어떻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그 네이탈 차트 뽑는 법도 같이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네이탈 차트 뽑는 법도 좀 해볼까요? 자기 차트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 태어난 날짜 넣으시고, 예를 들어, 가상의 인물, 홍길동을 해서 6월 6일 날 태어났다고 치면은, 2000년생이라고 합시다. 80년생? 80년도생. 그리고 10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6월 6일 80년도 10시에 태어났고,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대구, 대구가 A인가 봐요. 나오죠? 대구,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나오면 지역 넣고 하면 차트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년월일 시간 양력이어야 돼요. 양력 생년월일 시간 넣으시고 태어난 지역 태어나신 곳의 근처의 큰 도시 큰 도시에 태어났으면 상관없고요. 근처의 큰 도시를 영문으로 넣고 해가지고 하시면 이렇게 나의 네이탈 차트가 나옵니다. 출생 천궁도라고 하는데 그냥 네이탈 차트라고 아시면 됩니다. 벌스 차트, 네이탈 차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좀 조정해 주면 좋은데 요 익스텐디드 세팅을 누르고 이제 영어 발음이 구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그 하우스 시스템인데 그 하우스 시스템에서 그 홀사인 영어 못하는 저도 이 점성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성학이 영어는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정말 영어 때문에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요즘에 파파고랑 또 구글이 되게 많이 도와줘서 공부를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영어 얘기할 때마다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하여튼간 홀사인으로 이거 바꿔주시고 리드로우 눌러주시면 됩니다. 리드로우 눌러주시면 이렇게 쫙 차트가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출생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생 차트를 일단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도 내 운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을 알려면 이 출생 차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출생 차트를 피면 기호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 기호가 이제 뭔지 모르겠다 그럼 구글에서 행성기호 치십시오. 행성기호 치면 이 기호가 뭔지 알려줘요. 이거는 태양이고, 이거는 달이고, 이거는 수성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또 별자리 기호 치세요. 그럼 또 이 기호가 뭔지 알려줘요. 요거는 물병자리고, 요거는 사자자리고. 이 기호들이 눈에 당연히 안 익죠. 여러분들은 점성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알아보는 걸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 기호가 좀 눈에 익으시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이 기호를 프린트하거나 또는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 놓으시고 내 네일탈 차트를 보면 이게 태양이거든요. 그럼 태양이 지금 이 쌍둥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 안에 또 숫자가 있잖아요. 15도 28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이잖아요. 원에서 위치를 표현할 때는 도를 씁니다.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원이 몇 도죠? 총 360도예요. 360도.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깥에 이 기호들이 별자리 기호인데 별자리가 12별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360도를 1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한 섹션이 30도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도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쪽 편, 그러니까 요쪽 편이 0도고 요쪽 편이 30도입니다. 0도, 30도, 0도, 30도 이런 식으로 양자리를 시작이라고 치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30도고 양자리 30도인 지점에서 황소자리 0도가 시작되고 이렇게 30도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행성이 어떤 별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별자리에 몇 도 몇 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표예요. 별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이 어디 위치에 있어 라는 거를 표시해놓은 그냥 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타고난 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게 좀 놀랍죠. 놀라운 겁니다. 별거 아닌 표인데. 일단 이제 출생 천공도 네이탈 차트를 여러분들이 뽑았다고 치고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도에 어떤 운을 이제 한번 봐보는 거죠. 내년도 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봐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주피터, 세턴, 우라노스, 넵튠, 플루토 인 2023.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이 주피터, 세턴만 보시면 돼요. 두 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띡 눌러봅니다. 뭔가 영어로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뭘 보라고 하는지 진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하게. 지금 주피터는 목성이에요. 목성은 보시면은 어떤 기호죠? 목성은 이런 기호입니다. 이런 기호. 여기 목성.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목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성은 1월 1일 날 양자리 1도에 있어. 그리고 5월 16일 날 황소 자리에 들어가. 그리고 9월 4일 날 이 황소 자리 15도에서 거꾸로 역행을 시작해. 그리고 12월 30일 날 황소 자리 5도에서 다시 순행을 시작해. 그리고 올 2023년도 12월 31일 날에는 황소자리 5도 35분에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제 복잡하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이번 연도는 목성이 양자리에 있다가 황소자리 5도까지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리 1도에서 황소자리 5도까지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별자리 기호에서 양자리 여기 있고 황소자리 여기 있죠? 자기 출생 차트를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 양자리가 있고 황소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성이라는 것이 요 두 곳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움직이는 요 숫자가 또 중요해요. 보시면은 이 네이탈 차트에서는 목성이 9번 하우스를 그러니까 양자리가 9번 하우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황소자리가 10번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9번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외랑 관련된 하우스입니다. 또는 자기 개발하고 좀 관련된 하우스이기도 하고, 종교 활동하고도 관련된 하우스이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외랑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으로 볼 때에는. 그리고 이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생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강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대중들과 만나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교육생들과 만나는 어떤 상황들. 만약에 내가 작가다 그러면은 내가 작가 사인회 같은 거 하거나 작가로서 강연을 하거나 또는 내가 작가로서 출판을 한 이후에 어떤 방송 활동 같은 것들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 10번 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목성이라는 것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는 9번 집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10번 집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9번 집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외랑 관련된 거. 또는 고등교육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20대나 30대에는 대학원하고도 좀 관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나 대학원 또는 자기개발, 그 다음에 10번은 뭐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런 쪽이에요. 근데 이제 목성은 어떤 거냐면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목성은 어떤 힘을 나타내면 확장하는 힘을 나타내요. 증가시키고 확장하고 어떤 더 새로운 어떤 경험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해외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사회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어떤 기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역이 확장되거나 나의 어떤 그 경험 자체가 나의 틀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냥 좋은 기운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금성도 좋고요. 목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달도 다 좋아요. 행성이. 그리고 편하다고 무조건 좋습니까? 편하면은 게을러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은 되게 근면성실해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양면처럼 작동해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순간에는 이제 뭐 편안하냐, 안락하냐, 편안하냐, 불쾌하냐, 또는 뭐 빡세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좋고 나쁜 게 갈리는데, 그럼 안락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한테 좋은 작용을 하느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이 행성을 무조건 좋은 행성, 나쁜 행성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건 조금 에바긴 해요. 그런데 운을 볼 때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너럴 리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네이탈 차트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제너럴이라고도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거는 개별 네이탈 차트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한테 맞춘 식이죠. 섞은 거예요. 지금 제너럴 리딩인데 또 개인한테도 맞춤식으로 섞어봤어요. 이게 이제 성공적일지 안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좀 제너럴 리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 예전에 타로로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자체는 뭐 어렵진 않은데 그걸 하고 나서 뭐 전혀 저한테 만족도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뭘 해냈다는 느낌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좀 요즘엔 안 하고 있죠. 점성학은 이제 일단 이 네이탈 차트가 항상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죠? 이 목성이 나의 어떤 하우스를 지나는가. 이렇게 차트를 쫙 펴놓으시면은 이 숫자와 이 별자리가 1대1로 대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목성이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 네이탈 차트에서 양자리랑 황소자리를 찾으면 돼요. 이 양자리 황소자리 기호는 요거고요. 그럼 이 네이탈 차트에서 여기 양자리네? 여기 황소자리네? 그럼 이 양자리랑 황소자리에 맞는 이 넘버를 볼 수 있죠. 이 넘버가 이제 하우스예요. 9번 하우스, 10번 하우스. 어떤 사람은 뭐 2번 하우스, 3번 하우스일 수도 있겠죠. 여기가 양자리, 여기가 뭐 황소자리.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양자리와 황소자리는 연달아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1, 2번이거나 2, 3번이거나 이런 식으로 연속된 하우스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연속된 하우스가 내년도 2023년도에는 확장한다는 의미예요. 확장한다. 뭐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식으로도 이해도 되고요. 또는 뭐 좀 새로운 경험을 한다. 그런데 그 새로운 경험이 불쾌한 느낌은 아니고, 왜냐면 불쾌한 거는 우리가 보통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 불쾌해요. 내 경계가 확장되는 경우는 크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성은 보통 목성이 영향을 주는 그 하우스에 어떤 만족스러운 어떤 경험을 하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래서 이제 제가 하우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 양자리 1도에서 시작을 해서 황소자리 5도까지 이동을 해요. 그럼 대부분의 어떤 시간이 그런데 보시면은 중간에 역행을 많이 하니까 비슷해요. 원래 이거는 그냥 산술적으로만 보면 왠지 양자리에 더 많이 머무를 것 같은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얼추 한 4, 5개월은 한 5, 6개월은 양자리에 있고 뭐 한 4, 5개월은 황소자리에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얼추. 그러면 비중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 두 하우스가 동시에 2023년도에는 활성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나의 육체를 나타내니까 내 건강인을 나타냅니다. 또는 되게 개인적인 어떠한 어떤 계획 같은 것들, 뭐 운동을 한다던가 예를 들면 또는 패션을 바꾼다던가 또는 뭐 타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 또는 뭐 내 스타일을 바꾼다던가 뭐 이런 어떤 지극히 좀 개인적인 부분들이죠. 또는 육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것들 쪽에서의 어떤 변신이라고 이미지 변신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느낌들이 이제 첫 번째에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재물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증강하는 효과들, 재물이 확장하는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이동하고 관련이 좀 많아서 또는 이웃이나 형제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사거나 또는
여행을 좀 유의미하게 간다던가, 또는 이웃하고나 형제하고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새로 발생하거나, 이런 느낌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거주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하고 관련돼 있는 경우 많습니다. 거주 환경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관계가 개선되거나, 또는 부모님 쪽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좀 받는다던가 이럴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 취미 생활이라던가 또는 자녀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기혼이시면서 자녀 있으신 분은 다섯 번째 집이 자녀를 보통 의미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 쪽에서의 어떤 발전이죠. 그 발전 때문에 내가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자녀 쪽에서의 발전. 그런데 이제 그 발전은 나한테 기쁨을 주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취미생활 같은 게 있으시면 왕성하게 그런 취미생활을 좀 한다던가, 새롭게 취미생활을 배운다, 이렇게 하나를 더 습득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 같은 경우는 그 반려동물 개념이라던가, 또는 업무 환경 같은 거라던가, 또는 이제 건강 부분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하고의 관계가 좋아지거나, 또는 반려동물 없으신 분은 새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려동물의 상태가 좀 나빴다 그러면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이 좀 나아지거나, 또는 어떤 생활 습관이 약간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좀 느슨해진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릴렉스나 편안함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요. 나태함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관련되거나, 또는 경쟁자, 또는 어떤 나를 이제 대리인 같은 느낌들도 이제 일곱 번째 집인데, 그래서 이제 배우자하고의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만약에 솔로이다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들하고의 어떤 만남의 빈도가 늘어나거나, 또 새로운 인연을 통해서 내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던가, 이런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죽음하고 관련된 집이에요. 그래서 좀 무서운 집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목성은 어떤 확장과 어떤 나의 영역을 키운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집하고 목성은 1대1로 잘 대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보통 여덟 번째 집은 현대적으로는 부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부채.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죠. 자영업자들은 더 심각하고, 하여튼간 그런 부채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성은 이제 부채가 어느 정도 해소되거나, 아니면 돌려막기식으로 어떤 부채의 압박을 다른 부채로 대체하는 형태가 되거나, 또는 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채라는 거는 양날의 검이죠. 내가 되게 위기인데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죠. 그 부채를 통해서.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금 개념도 있습니다. 이 여덟 번째 집에서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보험금으로 인해서 어떤 돈이 좀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유산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 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내가 유산을 받는 상황이 된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덟 번째 집은 좋아도 이게 좋은 건지 싶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내 영역이 그런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 영역이 확장되면은 뭐 좋게 느낄 수 있지만, 그 과정적인 측면이나 상황적 측면이 안 좋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나 열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던가, 동료하고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사회 전반적으로의 어떤 시스템적인 거에 의한 혜택 같은 건데, 뭐 친구하고의 관계가 개선되거나, 또는 뭐 복권 같은 거에 좀 당첨이 된다던가, 또는 동료들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던가, 또는 새로운 친구나 새로운 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12번째 집을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12번째 집은 인식할 수 없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삶을 다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되면은 그 한계가 없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그렇게 돼 보진 않아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겠죠. 당연히 나이가 들거나 또는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어떤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인식의 범위를 매우 넓힐 수도 있어요. 매우 넓힐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떠한 큰 사건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인식의 범위가 매우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12번째 집은 이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영역들을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지 않잖아요. 이 세상과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있고요. 영향을 받고 있지만 또는 주고받고 있지만 또는 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째 집은 그러한 인식이 안 되는 지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다 넘어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어떤 나한테 확장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죠. 확장적인 에너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양자리나 황소 자리에 그 유의미한 행성들이 위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의미한 행성들이 위치하시는 분들. 특히 이 양자리 1도에서 그다음에 황소자리 15도 사이에 어떤 행성들이 위치한다라는 경우에는 내년도에 이제 좀 더 그 사람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금성이 뭐 이 사람 지금 홍길동은 아니지만 금성이 여기 이렇게 쫙쫙 이렇게 위치로 돼 있는데 이게 한눈에 보고 싶으면 옆에 표 있어요. 표 보시면 금성이 지금 쌍둥이 자리 29도에 위치하고 있죠. 우리 홍길동 아저씨는. 그런데 만약에 금성이 뭐 황소 자리 2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금성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이 목성이 2023년도에 양자리랑 황소 자리를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성을 지나칠 거 아닙니까? 금성을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쵸? 아마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놓이는 시기는 뭐 한 3, 4일 남짓? 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이겠지만 그래도 얘가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 금성한테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 이 금성이라는 것의 어떤 삶의 부분이 어떤 이 목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서 그 사람한테는 아주 두드러지게 그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금성은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재물 또는 배우자를 보통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인간관계를 주로 나타내요. 인간관계 또는 이제 재물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금성의 재물은 그 인간관계에 의한 재물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돈 많이 벌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저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계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아예 관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의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또는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쵸? 신경이 쓰인다. 그 사람을 자꾸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본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이 금성은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나라는 존재를 신경 쓰게 하는 어떤 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면은, 뭐겠어요? 저 입장에서 돈 벌 기회가 증가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어떤 일을 하죠. 당연히 일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더 인정받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면 그 직장 내에서 주목받아야 됩니다. 인식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인식이 당연히 좋은 인식이어야 되겠죠. 긍정적 인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신경 쓰거나 좋게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누적되거나 쌓이면 승진도 빠를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영향력도 더 커지겠죠. 그 직장 내에서. 그런 개념들이 금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관계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떤 재물의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 만약에 양자리나 황소 자리에 위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금성의 그 힘이 목성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성은 어떤 힘이라고요? 확장시키는 힘입니다. 목성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한 10분, 15분 그냥 훌쩍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금성의 힘을 확장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반대에 위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양자리나 황소 자리에 금성이 위치하더라도 이 목성 영향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반대쪽에 위치하는 거, 이 금성이 그러니까 양자리의 반대는 천칭자리고 황소 자리의 반대는 정갈자리죠. 그래서 이 천칭자리나 정갈자리에 금성이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목성의 영향력을 매우 강력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 또 활성화돼요. 매우 강하게. 거의 비슷합니다. 힘의 그 활성화의 정도는 이 그러니까 그 같은 자리에 위치하냐, 반대 자리에 위치하냐가 거의 활성화의 정도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목성이 지나가는 곳에 하우스가 뭔가를 봐야 된다. 이 목성이 어디를 지나가요? 양자리나 황소자리를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대응되는 하우스가 몇 번인가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영역이 내년도에는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목성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내 네이탈 차트에 행성이 위치한다면 그 행성의 힘이 목성의 효과로 인해서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반대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도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념은 이 목성에도 해당이 되지만 토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토성이 2023년도 데이터예요. 지금 보면은 물병 자리 22도에서 시작을 해서 보면은 물고기 자리 3도까지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병 자리 26도면 뒤쪽이죠. 뒤쪽 요 정도 되겠네요. 26도 요 정도에서 물고기 자리 3도. 그런데 지금 보면 물고기 자리 7도까지 이렇게 운행했다가 역행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대략 가장 큰 범주로 치면은 물병 자리 22도에서 물고기 자리 7도까지 움직이죠. 그러면은 총 15도 정도를 움직이는 겁니다. 보통 이 목성은 1년 동안 30도 정도를 움직이고요. 토성은 1년 동안 15도 정도를 좀 더 덜 움직이네요. 목성은 한 30도 정도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요, 평균. 왜냐면 한 바퀴 도는데 12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 한 별자리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도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안 떨어져요. 30년이라서. 그래서 한 별자리를 지나가는데 2년하고도 한 6개월, 7개월? 뭐 이 정도 걸리겠죠. 그 정도 걸립니다. 한 2년 한 3개월 걸리네요. 2년 3개월. 한 별자리 지나는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목성 같은 경우는 보통은 2개의 별자리를 이렇게 걸쳐서, 움직이게 되는데, 토성은 가끔은 한 별자리 안에만 1년 정도 머무를 때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병 자리랑 물고기 자리를 거쳐서 2개를 이렇게 걸쳐서 움직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토성의 기운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 물병 자리랑 물고기 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성의 기운은 뭐냐? 목성이 확장을 시키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면, 이 토성은 축소시키는 별입니다. 축소. 요즘에 이제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죠. 저도 좀 쉽지 않은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끌어올려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입니다. 다 힘든 상황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힘들어서 미국이나 또는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조금으로 돈을 막 풀어요. 돈이라는 흐름이 확장되고 팽창하죠. 이렇게 확장하고 팽창하는 힘이 목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은 이 모든 돈줄을 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장하고 팽창시켰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축소시키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 막 대출을 쉽게 해준다, 이런 거는 돈이 쫙 풀리게 사방팔방으로 풀리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금리를 빨리 높인다, 대출을 안 해준다라는 거는 돈을 다 이렇게 후퇴시키고 축소시키는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경제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 목성이나 토성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이렇게 확장될 때가 있고요. 또 축소될 때가 있습니다. 무한 확장은 없죠, 이 세상에. 또는 무한 축소도 없는 겁니다. 그쵸? 온도가 올라가려면은 온도가 떨어져야 되겠죠. 온도가 떨어져야지 다시 오르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지 떨어지고, 얘네 둘은 그냥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영원히 확장되는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영원히 축소되는 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그런 축소나 제약을 이제 겪는 거죠. 이 토성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이 아까 말했다시피 목성은 그 특정 하우스는 특정 삶의 영역인데, 그 삶의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사건이나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 토성은 그 하우스의 영역이 제약당하고 제한당하고 축소당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게 되냐면 막힌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요. 막힌다. 그러니까 뚫린다가 있고 막힌다가 있겠죠. 목성은 뚫린다의 느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토성은 막힌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뚫려 있으면 쭉쭉 나아가죠. 쭉쭉 나아간다는 거는 쭉쭉 확장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어떤 벽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가지 못하죠. 그럼 일단 제약을 당하는 형태인 거고, 이 벽이 움직이면서 나를 막 내 쪽으로 막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돼요? 막 위축되고 이렇게 축소될 거 아니에요. 요런 느낌들이 이제 그 토성의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어떠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가는 이제 또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홍길동 씨 같은 경우에는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7, 8번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파트너 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8번 같은 경우는 부채나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채나 빚 독촉이 되게 심해진다던가, 또는 배우자하고나 어떤 파트너하고의 관계가 되게 경색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물병 자리하고 물고기 자리에 어떤 특정 행성이 위치한다면, 그런데 정확히는 물병 자리 22도에서 물고기 자리 7도 사이에 행성이 위치한다면, 지금 보면 이 홍길동 씨는 달이 이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고는 있는데 14도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7도랑은 꽤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 달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기 위해서 만약에 달이 물고기 자리 6도에 만약 위치한다고 치면은,
이 토성이 거기에 영향을 주죠. 이 달에. 그럼 달은 뭐냐? 달은 그 사람의 어떤 건강에 되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일단 첫 번째가 있습니다. 왜냐면 달은 그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보통 나타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눈을 깜빡이거나 눈 깜빡임도 솔직히 눈을 깜빡여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지 깜빡이는 걸 느낄 수 있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눈을 수십 번, 수백 번 깜빡일 텐데 하루 동안 그거 일일이 다 인식합니까? 눈 깜빡이는 거? 인식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죠. 약간 자동 시스템 같이 돌아가고 있죠. 삶 속에서. 그렇게 삶 속에서 자동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것들이 다 달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육체라는 거는 진짜 많은 부분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에 빠져 있거나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계속 인식하면서 가지고 노는 경우는 많지만,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육체를 계속 신경 쓰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육체의 반응이라든가 육체 움직임은 그냥 거의 대부분이 자동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동 시스템 자체에 어떤 제약이 가해지고 축소가 가해지는 겁니다. 불편함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인 상태가 약간 후퇴하거나 나빠진다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성이 영향을 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의 무의식적인 반응 또는 습관적인 어떤 삶들, 일상생활들 또는 뭐 일상 패턴들 또는 그런 무의식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달이에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불편함이나 답답함이 발생을 하는 거죠. 토성이 영향을 끼치면. 그런데 그게 또 8번째 집에 있으니까 부채 쪽에 엄청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부채 쪽에 굉장히 신경 쓸 일 또는 다른 거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거주와 관련된 어떤 부채에 되게 신경 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홍길동 씨가 그 달이 물고기 자리 6도에 위치하고 있었다면 그러겠죠.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토성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대편에 지금 보면 목성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자리 반대편이 처녀 자리인데 지금 처녀 자리 2도에 목성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확장이 제약이 걸리는 거예요. 확장하는 것들이 제약.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무한히 확장하는 그런 나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어떤 원동력이 제약이 걸리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조금의 답답함이 강화되겠죠. 강화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토성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 어떤 행성이 위치하고 있거나 또는 반대편에 행성이 위치하고 있거나 할 경우에는 그 행성의 힘이 영향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되면요, 보통 이제 내년 운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이 뭐 힘들다고 칩시다. 그럼 그 힘든 상황이 다 갔나요? 다 갔나요? 다 갔나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전반적으로 내년도 힘들 거라는 지금 예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안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좀 소수긴 하겠지만. 그리고 또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 막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우 고통스러우실 것이고, 집을 안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한 달이 지날 때마다 매우 기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상을 일단 받아들이는 예를 들어 특정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들이 일단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예를 들면은 부모님 때문에 내가 되게 고민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녀 때문에 되게 고민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직업 때문에 되게 고민이야 또는 상사 때문에 되게 고민이야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동시에 또 고민이야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 가운데서도 더 고민이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고 덜 고민이나 덜 고통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내가 건강이 되게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어,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정말 원하던
어떤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내가 이번 연도에 갖게 되었어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마다 일단 좋은 영역도 다 다를 것이고 좀 힘든 영역도 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뭐 또 어떤 정도의 크기나 강도일지도 다 다를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내년 운세라는 게 과연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쁘고 모든 사람이 다 좋고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저는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제 관점 상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그 목성과 토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탈 차트를 한번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펼쳐보시고 그 네이탈 차트의 그 하우스를 통해서 목성이 지나가는 그 하우스들은 삶 속에서의 확장이 있고요. 또는 뭔가 뚫리는 기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그 하우스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의 영역, 그 하우스의 부분이 좀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토성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정 하우스들이 토성이 지나가는 토성이 물고기 자리 지나는데 그것이 위치한 그 물병자리 물고기 자리가 위치한 하우스들은 제약이나 또는 막힘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쪽은 내가 무리하게 뭔가를 진행하거나 또는 뭔가 오버해서 뭔가를 하면 더 막히겠죠.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좀 겸손한 태도로 그다음에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 영역을 좀 다뤄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성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 좀 더 진취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영역. 그 다음에 토성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는 좀 조심하고 조금은 매우 신중해야 될 영역을 구분해보는 어떤 지혜를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진짜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가 분위기가 달라요. 정말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 또는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되게 뭐랄까 전 세계나 또는 나나 또는 내 주변을 봤을 때 작년도와 올해가 정말 너무 달라요. 느낌이나 그런 상황들이. 이런 게 삶인가 싶기도 하고, 그쵸? 영원한 건 없고, 그 변해가지만 그 변해가는 순간순간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년도 또 어떠한 상황이 올지는, 저는 이제 어떤 상황 올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대략 이렇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제 네이탈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제 네이탈을 보고 내년도에 어떤 또 행성의 흐름을 봐서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게 있지만 예상을 하더라도 그게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그 모습은 항상 그 생각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랑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게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내년도는 또 어떠한 새로운 일들이 있을지. 좋아도 자만하지 말고 나빠도 좌절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정신 차리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행복 가득하고 불행은 없거나 또는 겪더라도 금방 또 지나쳐 가면서 두 번째 불행을 맞지 않는 그런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